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 아, 네, 됐네. 아, 네. 한번 눌러주시고, 뭐죠? 여기, 네. 딴 데 있어도 될 것 네네. 같은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Deformable DTR, Deformable Transformers for End-to-End Object Detection이라는 모델이고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ICLR 2021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Deformable DTR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선행 연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인풋 센텐스와 아웃풋 센텐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해주는 모델이고요. 기존 R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RNN 없이 어텐션만으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구조가 크게 인코더랑 디코더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코더에서는 인풋으로 소스 워드를 받고 디코더에서는 인풋으로 타겟 워드를 받아가지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거에 대한 수식인데, 각자의 키는 학습 가능한 웨이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랑 어텐션 웨이트 간의 곱을 구해서 모든 키에 대해서 더해주고, 그거를 이제 쿼리에 대한 웨이트를 쿼리에 대한 웨이트로 곱해줌으로써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하게 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DETR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전 태스크에 최초로 도입한 모델인데요. 어, 기존의 이분 매칭 그 오브젝트 디텍션 방식을 다이렉트 셋 프레딕션 문제로 접근해서 완전한 엔드 투 엔드 디텍션을 진행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DETR의 그 태스크를 나타낸 건데요. 일단 인풋으로 이미지를 받으면은 CNN 백본에 넣어서 피처맵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피처맵을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에 넣어서 오브젝트 쿼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낸 오브젝트 쿼리를 실제 GT박스와 이분 매칭을 함으로써 프레딕션을 하는 태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DTR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CNN에서 얻은 그 피처맵을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처맵은 그 인코더로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인풋 피처맵 간의 픽셀끼리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텐션 웨이트를 출력하게 되고, 이제 다음으로 디코더는 인풋으로 그 오브젝트 쿼리라는 새로운 쿼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브젝트 쿼리는 어떠한 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하나의 슬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오브젝트 쿼리가 되고, 이 하나의 오브젝트 쿼리가 그 GT박스에 대해서 이분 매칭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브젝트 쿼리가 디코더로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셀프 어텐션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최적의 이분 매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코더에서 계산한 그 어텐션 웨이트와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오브젝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프레딕션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DETR에서 최종적으로 예측한 그 오브젝트 쿼리를 GT박스랑 매칭하는 이분 매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매칭에는 헝가리안 매칭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헝가리안 매칭 알고리즘이란 특정한 스코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최적의 매칭이 될 수 있는지 그 최적의 매칭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DETR에서는 그 헝가리안 매칭 알고리즘에 그 매치 로스라는 스코어를 사용했고요.
이 매치 로스는 다시 한번 두 개의 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쿼리가 그 클래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를 확률 값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 이 박스 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IOU랑 GIOU가 그 박스의 로스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우선 IOU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A랑 B라는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합집합 대비 교집합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로스입니다. 근데 이 IOU 로스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A와 B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시 IOU가 항상 값을 0의 값만 갖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된 로스가 GIOU라는 로스인데 이 로스는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최소한의 바운딩 박스인 C라는 박스를 새롭게 도입해서 기존의 IOU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이 DETR에서는 박스 로스를 개선하기 위해 GIOU라는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거는 GIOU에 대한 어블리게이션 그 테이블인데요. 그 보시면은 GIOU는 그 최종 AP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반해 에런 로스는 최종 AP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IOU가 그 바운딩 박스의 로스를 계산하는데 최적의 로스 메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된 로스를 바탕으로 이제 이분 매칭을 진행해주게 되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잘못 예측된 바운딩 박스도 있는데 앞서 설명해드린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 오브젝트로 다시 새롭게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DETR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DETR의 어텐션 웨이트는 T의 개수가 커질수록 그 어텐션 웨이트가 유니폼하게 이니셜라이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미지 태스크에서는 키가 픽셀이 되기 때문에 키의 개수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는 유니폼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되고 따라서 특정 오브젝트에 포커싱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DETR이 학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식은 DETR의 시간 복잡도를 나타낸 식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지 태스크에서 이미지의 픽셀은 채널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이 세 번째 항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복잡도는 우측항과 같이 바뀌는데요.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어떠한 피처맵이 어떠한 피처맵의 레졸루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메모리의 복잡도는 제곱배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 이 DETR은 높은 레졸루션의 피처맵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로우 레졸루션의 피처맵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스몰 오브젝트는 잘 탐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론이 디포머블 DETR이고요. 디포머블 DETR의 키 컨셉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디포머블 어텐션은 기존 DETR은 모든 픽셀을 사용하여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였다면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하면은 특정 레이어를 통해 예측된 샘플링 포인트 근처에서만 그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메모리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그리고 피처맵을 싱글 스케일이 아닌 여러 스케일의 피처맵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스몰 오브젝트를 잘 탐지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디포머블 DETR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일단 인풋 이미지를 CNN 백본에 태워서 이제 다음과 같이 멀티 스케일의 피처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피처맵을 통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다시 인코더로 들어가서 이 레퍼런스 포인트 근처의 샘플링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된 어텐션 웨이트는 다시 레퍼런스 포인트를 수정하고 이제 또 다시 그 레퍼런스 포인트 근처에서 샘플링 포인트를 뽑는 식으로 인코더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제 디코더의 경우는 DETR과 동일한 태스크를 갖는데요. 그 오브젝트 쿼리를 인풋으로 받아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고 아까 인코더에서 구한 어텐션 웨이트와 크로스 어텐션을 구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수정한 뒤 이제 최종적으로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디포머블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일단 인풋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본에서 추출한 피처맵을 봤고요. 이제 거기서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해 샘플링 오프셋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식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샘플링 오프셋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웨이트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그 쿼리 피처에 대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서 여기서 구한 그 아웃풋과 어그리게이션을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을 진행해 줌으로써 하나의 헤드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모든 헤드에 대해서 동일한 태스크를 적용해서 리니어 레이어에 태움으로써 최종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디포머블 DETR 같은 경우는 싱글 스케일이 아닌 멀티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제가 직접 시각화해 본 피처맵인데요. 이제 이것처럼 리졸루션이 다양한 피처맵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태스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싱글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과 동일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레졸루션이 다르다 보니까 그 피처맵끼리 노멀라이즈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시면은 디노멀라이즈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싱글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과 동일한 태스크를 갖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코더입니다. 기존의 그 DETR의 인코더는 모든 픽셀을 사용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직접 시각화해 본 샘플링 포인트와 어텐션 웨이트입니다.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포인트를 다 사용하여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지 않고 피처맵을 통해 예측된 샘플링 포인트를 통해서만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레이어가 더 깊어지는 건데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좀 더 오브젝트의 가장자리에 어텐션을 더 많이 부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DETR의 디코더와 거의 동일한 태스크를 갖습니다. 그 오브젝트 쿼리를 셀프 어텐션 함으로써 최적의 이분 매칭을 찾고 그 인코더에서 받은 어텐션 웨이트와 크로스 어텐션을 함으로써 레퍼런스 포인트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식의 태스크를 갖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디포머블 DETR은 메모리 효율성을 많이 늘렸는데요. 그 메모리 효율성을 늘림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트릭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터레이티브 바운딩 박스 리파인먼트인데요. 이거는 바운딩 박스가 디코더를 거칠 때마다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해 줌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는 그 방법이고요. 그리고 투 스테이지 디포머블 DETR이라는 트릭을 또 도입을 하였는데 기존의 그 디코더에 들어가는 오브젝트 쿼리는 초기에 랜덤한 값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됩니다. 근데 이제 투 스테이지 디포머블 DETR은 초기에 인코더만 있는 DETR을 사용해서 어떤 레전 프로포저를 얻어서 그거를 디코더의 오브젝트 쿼리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퍼포먼스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이 디포머블 DETR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한 기법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성능이 더 좋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속도가 네, 원 스테이지보다는 느립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DETR과의 퍼포먼스를 비교해 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회색 그래프가 DETR의 퍼포먼스, 그 AP를 나타낸 거고, 이 빨간색이 디포머블 DETR의 AP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디포머블 DETR은 DETR에 비해 더 적은 에폭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멀티스케일 어텐션에 대해서 FPN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의 그 AP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스케일의 피처맵에 대한 어텐션 연산을 통해 모델이 여러 스케일의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어,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제 기존 DETR은 메모리 복잡도 문제 때문에 높은 해상도의 피처맵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물체에 대해서 그 탐지하는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포머블 DETR은 디포머블 어텐션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픽셀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링 포인트에서만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해서 메모리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사용함으로써 작은 물체에 대해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